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잠깐 설문조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기 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예비 고1이었죠. 지금은 고1이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오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될 부분은 좀 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때 오셨던 분들 손 들어 보시라고 하면 요새 뭘 또 그걸 또 들으냐고 또 이제 그러실 수 있어서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저를 빤히 쳐다봐 주시면 되고 오늘 처음 저를 보는 분들은 눈동자를 다른 곳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는 이제 2028 관련해서 핵심 이슈 점검을 해보고 주로 학생부 중심 전형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세는 교과 종합이니까 일단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이제 종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간단하게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얼마만큼 늘었냐, 줄었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현재 고3 학생들 이제 황금 돼지띠 해에 태어났죠. 니네 하는 일 모두 잘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47만여 명가량 되는데 현재 고2, 고1 학생들부터는 황금돼지가 아니죠. 그래서 별 의미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줍니다. 그래서 4만 3천여 명가량 줄어들어요. 아하, 그러면 우리 애가 대학 갈 때는 현 고3, 고2 때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라는 정보를 여기서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대입 경쟁률은 하락하고 최상위권 대학들도 경쟁률은 하락할 것이다. 아하, 조금 낫다. 고3보다는 그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2028 대입의 핵심은 많이 바뀌었죠. 입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능부터 보면은 일단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요. 문이과 공통 수능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같은 시험지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과탐 전 수험생이 이제 같이 응시를 해요. 그래서 현 고2 학생들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다 아시다시피 뒤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과목 선택의 자율권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우와 자율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실제 고1 학생들하고 상담해보면 왜요? 뭐 선택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이드를 조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먼저 수능부터 보면 자 수능 출제 과목이 이렇게 바뀐대요. 지금은 국어 같은 경우는 현재 2학년 학생들까지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 한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는 요 선택 과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확률과 통계, 비교적 수월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고3들이 수능 문제 출제 기관인 6평, 평가원에서 내는 6월 평가원 시험 결과를 놓고 봐도 작년 고3 6평들 6평 때 이제 학생들이 수능 선택 과목 수학 응시한 걸 비교했을 때 확률과 통계를 매우 많이 올해 고3들은 일단 6평에서 선택을 했어요. 분명 이제 거기엔 재수생도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고1 학생들 때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똑같은 시험지로 본다라는 거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사회랑 과학을 같이 보는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가지고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착실히 해두어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내느냐 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런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이 문제가 공개가 안 됐어요. 예시문항이.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공개된 거여서 국어라든지 수학을 일단 더 넣어봤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로 2028학년도에는 출제를 한답니다. 수능에서. 그러면 일단 중학생 때 이런 답답한 긴 글들을 많이 읽는 훈련을 한 친구들은 비교적 적응을 수월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 읽기 능력 자체가 조금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딱 보면 갑자기 멘탈이 확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프 뭐 좀 만만해 보이긴 하지만 자, 제가 이 문제를 현재 1학년 학생 상담받으러 온 친구들한테 몇몇 툭 던져주고 이거 읽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혹시 파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학년 학생들은 고급스러운 단어로 문해력이라고 하죠. 무언가 글로 쓰여져 있는 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속뜻까지 파악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키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읽기 훈련을 일단은 많이 시키실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예시문항을 던져줬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먼저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통합사회 교과 단원인 문화와 다양성, 자연환경과 인간이란 단원을 섞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낸대요. 글밥이 다 좀 많죠. 그리고 인권보장과 헌법,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낸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어려운 단어라든지 좀 생소한 내용의 문장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적응을 일단 1학년 때는 충분히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 연습이 먼저 돼야지만 2, 3학년 때 비교적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스타일로 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낸대요. 시스템과 상호작용 단원과 환경과 에너지를 섞어서 이렇게 출제한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이런 스타일로 낸대요. 그러면 자, 중학교 때하고 지금 문제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건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해왔던 틀을 바꾸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언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 뭐예요?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뭘 자꾸 내용을 이해하려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수반이 돼야, 선행이 되어야 좀 더 새로운 내용이 2, 3학년 때 이제 많이 등장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먼저 딱 틀이 몸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공부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니, 내 공부 방법도 바꿔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뭐 탐구, 뭐 학습량 증가, 뭐 학습량 비슷, 이것도 그리고 공부를 하는 애하고 안 하는 애하고 다 똑같지 뭐. 공부 안 하는 애는 국어, 수학, 탐구 뭐 다 필요 없죠. 학습량 비슷 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넘어가기로 하고, 자, 내신을 보게 되면 이거 좀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데, 현 2, 3학년 학생들은 9등급 체제인데 고1 학생들부터는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을 4%까지 이제 주고 2등급까지 이제 11% 해당되는 이제 인원들을 2등급을 주게 되는데, 자, 현 고1 학생들 때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2등급은 34%고 3등급은 66%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론상 제가 작년 12월에 왔을 때는 1등급 받는 학생 수가 이론상 매우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상 당연히 그렇죠. 1등급이 10%니까 그런 상태인데, 막상 1학년이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좀 갈리더라라는 거지. 그거는 바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전 과목을 이제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요런 과목들은 제외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이 요거예요. 여기 요 융합. 제가 박스 처리한 요 부분. 여행지리 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는 제외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미기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무언가 표준 편차를 통해 가지고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치열하지 않냐를 대학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 대학이 그런다고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페이지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꼭 원점수에 주목하셔야 돼요. 표준 편차 값이 어차피 미기재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식 암기 위주 평가 가급적 지양해라. 대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 수령 평가를 확대라고 하는데 이게 막상 실전에 적용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 있죠. 그 수행평가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 툭 던져놓긴 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중에 미리 수행평가 과제를 주고 수업 시간 중에 그 수행평가 과제를 풀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날 밤새서 외우는 거예요. 빽빽이 써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그 과목 수업 시간에 가서 수행평가 그 쓰는 시간에 외웠던 걸 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본래 취지에 맞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도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행평가 수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지장을 많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데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론상 만약에 그게 2학기 때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사고 특목고는 직격탄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표준 편차도 기재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걔들이 평범한 일반고하고 비교했을 때 생기부를 뜯어놓고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탐구활동이거든요. 그 탐구심을 여러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세특을 통해서 이게 뭔가 차별화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점 받는 과목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세특의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해당 과목 선생님께서 잘 적어준다고 하면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걸 기회로 삼으실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표가 이래요. 지금 현행은 이렇습니다. 1등급이 4%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2028학년도가 되면 1등급이 10%가 저렇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입결을 보면 자 2025학년도 입결로 업그레이드를 해 봤는데 자 한양대하고 경희대하고 건국대예요. 그러면 작년 제가 12월 달에 왔을 때는 요 한양대의 1점대 중반 그리고 뭐 반도체공 같이 1.24 이렇게 입결을 발표한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거의 1.0 가까이 1.1이나 이렇게 더 입결이 이론상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대구 수성구라든지 일부 경쟁이 치열한 소위 명문고에 해당되는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학년주인 쌤이 저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치른다고 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요 주요 교과목 5, 1등급 받는 학생이 5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의외로.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학교 그 지역 수성구 지역의 학부모분들께서는 전학 가는 거야. 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덕후들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얘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그 과목별로 덕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 학교들은. 그래서 오히려 내신 따기가 더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국수 영사과 한국사를 5, 1등급 받는 것이 나한테 더 생산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전학 가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대구 수성구만 그러냐? 아니죠. 교육열 뜨거운 지역, 내신 경쟁 치열한 그런 학교 다니는 경우는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현상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8학년도가 되면 평범한 일반고,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것은 뭐 어떤 정도의 수치를 요구하냐? 과목별 표준 편차 값이 거의 한 15 이상 되는, 그러니까 17, 18, 20, 21, 22,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가 쫙 벌어져 있는, 그런 지역의 학교로 이제 전학 가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싹 5, 1등급을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많이 이제 교과 전형에 쓴다라고 하면 입결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명문고들의 입지가 이제 28학년도가 되면 예전에 비해서는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수원 지역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해마다 저한테 계속 찾아오는 영봉여고 애들, 그리고 뭐 지금 내신 경쟁 요새 치열한 화성고? 거기는 수능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런 약간 공부를 박터지게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들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요 입결이 모두 다 1.0에 수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점. 근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거죠. 5,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이론보다 실제는 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2028학년도가 되면 이러한 식으로 생기부에 이제 그 성적들이 기재가 된대요. 그래서 아까 뒤에 표에 보여드렸던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이 기재가 안 돼요. 등급이 기재가 안 되는데 사실상 이걸 보시면 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과목도 아니에요. 뜯어봤을 때. 여행지리, 놀러 가기나 좋죠. 여행지리 해놓으면. 그죠? 어디에 뭐 있는지 아니까.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깝깝하죠, 조금. 빡빡합니다.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어려워요, 살짝. 기후문제와 지속가능한 세계. 기후변화?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한 상태 하에서, 자, 요건 중요한 상태 하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과목들은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과목들은 수능 출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좀 주목하셔야 될 과목은 요거예요. 가운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특히, 자, 기하와 미적분투, 요거 펜 갖고 계신 분들은 표시를 하시기 바라고요. 수학에 기하와 미적분투, 그리고 과학에서 여기 있죠, 여기 전체. 여기는 박스 전체를 약간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2,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이 과목들을 주요 단원을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말고사가 지금 거의 끝났을 텐데 이제 2학년 거를 지금 이제 신청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가 내년에 들을 거를 지금 신청해야 되네? 당연하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강의실도 나름 확보해야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수학이랑 과학,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현재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해보셔야 되는데,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에 없어요. 왜 없냐? 저희 마케팅 통해서 이제 수원 메가 스터디에 이 자료를 보낼 당시 서울대가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6월 30일 날 서울대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원 메가 스터디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그래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서울대 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게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서울대에서 발표한 표를 제가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편집을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간호학과랑 치대는 일반 선택 과목 수학이나 과학은 마음껏 들으세요. 자율권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지구과학이든 마음껏 들으세요. 이거고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수학을 진로 선택 과목 중요 표시, 기하랑 미적분투는 중요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호랑 치대는 기하를 듣거나 또는이거든요.
미적분 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들으세요라는 거예요. 권장 과목이지만 안 들으면 몹시 불리해져요라는 거. 말 좋게 얘기해서 권장이지. 그래서 기하 또는 미적분 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애가 간호랑 서울대 치대를 미리미리 목표로 타겟을 잡고 준비한다? 그러면 기하 또는 미적분 투 중에 미리 한번 훑어봐야죠. 박진감 넘치게 바로 돌입한다기보다도 기하랑 우리 애가 미적분 투 중에 뭘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미리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애랑. 그리고 과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뭐가 됐든지 좋으니 여기서 말하는 진로 선택 과목 뭐죠?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박스치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서 3과목 이상 들으래요. 3과목 이상. 기본이 3과목이에요. 근데 3과목만 들었어. 약간 밉상이죠. 그죠? 서울대 입장에서. 3과목만 들었어. 여기서. 약간 밉상이에요. 왜? 단원을 쪼개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3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러한 학과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 이쪽 관련된 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학과들에서 물리 못하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중에 과학은 수학은 뭘 듣든 상관없어요. 근데 과학은 물리학을 꼭 들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재미없어요.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간호랑 치대는 기하나 미적분 투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지만 이 학과들은 몽땅 들어야 돼요. 몽땅. 기하도 듣고 미적분 투도 들어야 돼. 여러분. 근데 기하는 사실 그리 만만치 않아요. 왜? 그림 못 그리는 애들한테는 이게 그래프 그리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거든. 지가 그려놓고도 지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는 게 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선행학습을 그래도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무언가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학과들은 이걸 몽땅 다 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학년에 맞춰서 들으려고 하면 버거워요. 왜? 고교학점제는 총 192학점을 들어야 되거든요. 수학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는 이 과목들, 이런 학과들은 이걸 다 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그래서 저 학과, 서울대를 지원시키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기하랑 미적분 2에 대해서 몽땅 공부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배우는 수학을 최대한 빨리, 제대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서, 요 과목들을 좀 수월하게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확보하신 상태 하에서 요런 과학을, 조금 더 공부 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직 1학년이라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서울대 의대는 생명과학을 들어야 돼요. 생명과학을 안 들었으면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단은 권장이라고 했지만 안 뽑겠다라는 뜻이죠.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하랑 미적분투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다른 학과들은 과학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 이상이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줬지만 서울대 의대는 콕 찍어서 세포와 물질대사와 생물의 유전, 실제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특히 생물의 유전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만약에 학생이 지원하려고 한다. 나는 지원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생물의 유전은 여러분들 유전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고난도로 출제되는 그런 단원이라서 교과목이라서 요거는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시키실 필요가 있고 요거 포함해서 서울대 의대는 3과목 이상.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필히 공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약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화학과 생명과학이 아니라 화학이랑 생명과학 둘 중에 하나 또는이에요. 둘 다가 아니라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먼저 들으세요 라는 거예요. 화학이랑 생명과학. 그럼 작전 짜야죠. 우리 애가 화학이 더 낫냐 생명과학에 더 흥미를 많이 느끼냐 작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은
부모님들하고 2, 3학년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할 얘기가 더 많아 지금. 분위기도 더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예요. 이거 갖고 할 얘기가 많거든. 그리고 나머지 뭐 생과대라든지 이런 나머지 기타 학과들, 자연계 학과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자율권 보장해 주는 거야. 원하는 거 희망하는 거 들어. 그리고 대신 기하랑 미적분도 듣고 과학도 3과목 이상. 요렇게. 근데 그럼 문과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서울대는 문과는 더 풀어놨어요. 그 보시면 인문계는 저기 인문과학대학 단과대 중심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사과대 그리고 간호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식품영양 의류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거든요. 간호는 보시면 여기도 있죠. 간호는 기하 또는 미적분 2도 들어야 돼요. 과학도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들어야 된대요. 근데 제2외국어 한문도 들어야 돼요. 간호는. 그리고 여기 식품영양이랑 의류는 여기 기하랑 미적분 2도 필수로 들어야 되고 과학 진로 선택 과목도 3과목 이상 들어야 되는데 제2외국어 또는 한문도 1과목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작전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했을 때는 애가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딱 발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희대도 저런가요? 라고 했을 때 경희대는 나름 더 젠틀해. 경희대는 먼저 발표해줬어요. 먼저 발표해줬는데 더 구체적이죠.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어. 전에 발표해가지고요. 경희대 거는. 보시면 제가 약간 핵심적인 거는 빨간색으로 쳐놨죠. 여기는 서울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경희대, 의대도 보면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은 들어가 있어요. 핵심 과목이라 함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히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재미없어 라는 거고, 권장 과목, 경희대에서 말하는 권장 과목은 뭐냐? 요것도 들었어? 야, 그럼 플러스 알파 점수 줄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서울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다. 그래서 제가 자연계 일부 학과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비슷하게 적용하는 학과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보시고 그냥 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애 입장에서, 애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학교에 가면 선택을 해야 돼요. 당장 내년에 뭐 들을지.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8월 말이나 9월쯤에 한 번 더 수정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학생하고 자제분하고 작전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학점제로 이수를 해서 일정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 학점을 채워지면 대학 졸업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총 합치면 192학점 들어야 된다라는 거. 192학점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전반적인 대입에 관련된 이슈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쭉 훑을게요. 자, 뭐가 더 많이 뽑습니까? 수시하고 정시 중에 수시가 많이 뽑습니다. 한 70%가량을 수시에서 뽑아요. 그래서 애들이 교과 종합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수시에서 이론상 훨씬 많이 뽑으니까 2배 이상 뽑죠, 수시에서. 그리고 6번의 기회가 있고, 정시는 가나다군 각각 한 번씩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할 경우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해요. 수시 합격했는데 수능이 잘 나왔어. 그 대학에 안 갈 거야. 합격증 받았지만. 그래도 지원 못 해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합격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수시를 높여 쓰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2027 고2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7학년도 전형 계획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놓고 봤을 때는
교과 전형 비중이 선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당연하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입학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싶죠. 부모님도 그렇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종합전형이라는 게 뭐냐? 특징은 상위권 대학 선발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교과 내신 성적이랑 생기부에 적혀져 있는 비교과 활동은 기본입니다. 기본. 둘 중에 하나라도 무언가 삐끗하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면접만 볼 거냐, 수능 최저 기준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둘 다 적용할 거냐, 이거는 대학 자율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2단계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이래서 피곤한 전형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되게 피곤하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요새 대학을 잘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저 틀을 가지고 주요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2027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쫙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서강대학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일반 전형 1이 있고 일반 전형 2가 있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가 뭐냐면, 2는 학과별로 뽑는 게 아니라 학부 단위로 뽑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은 학과별로 뽑는 거예요. 뭐 국어국문이면 국어국문, 기계공이면 기계공. 근데 2는 학부 단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신설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융합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고 서류만 이렇게 평가하는 전형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준비하시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침반 방향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대학일지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침반 방향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이렇게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대도 성장형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자, 서서히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는 전형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되고 있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각자 대학의 입맛에 맞게 다들 이제 선발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시로 대학을 가지 않을 바에는,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국수영탐 4개 영역을 다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4개 영역을 몽땅 다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종합전형 중심으로 준비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국수영탐 4개 영역을 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크죠. 그러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고 얘는 이 과목은 굳이 공부시킬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일단은 후순위로 밀어두시고 일단은 그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충족할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나름 작전을 짜실 필요가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전 짜시면 안 돼요. 저희는 4개 영역 다 반영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고려대가 좀 준비하기가 피곤한 대학이에요. 4개 영역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양대부터 쭉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이건 뭐냐면 영어 되게 호의적이에요. 영어 2등급 받아도 1등급 받은 걸로 쳐줄게 이거예요. 영어 2등급을 받았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영어 2등급짜리도 영어 1등급으로 간주해 그거예요. 요게 고액입니다. 고액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고3이 대학을 가는 2026학년도와 현 고2가 대학을 가는 2027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수능 최저 기준도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의 전형을 타겟으로 삼으신 분들께서는 저거 수능 준비도
좀 제대로 시키실 필요는 있어요. 4개 영역을 몽땅 준비하는 게 제일 우리 애한테 나은 선택이냐? 아니면 2개 또는 3개만 시키는 것이 나은 선택이냐? 이거를 애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작년 12월 달에 왔을 때 이거 안 넣었어요. 면접에 대한 건 안 넣었어요. 근데 현 고1이 대학 가는 2028 때는 왠지 면접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것도 미리 조금 가이드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것도 넣었어요. 경희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면접인데 인성을 50% 보고 전공적 합성을 50% 본대요. 면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인성에 관한 질문이 뭐가 있냐 봤더니 조별 뭐 과제나 뭐 팀별 활동에서 협업하여 이룬 성과 너는 뭐 했냐 이거죠. 본인의 역할. 그리고 미인정 지각이 여러 번 있는데 왜 그랬니?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나는 배려를 실천한 활동. 뭐 이렇게 다리 부러진 애 가방 들어주고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것도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이걸 넣는 이유는 뭐냐? 저렇게 생기부를 가지고 제시문형이 아니라 만약에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대학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평소 학교를 다니면서 무언가 활동을 진행할 때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때 가서 이때 내가 이거 왜 했지? 뭐 이런 생각. 이 결과가 뭐지? 이때 뭐 에피소드 있었나? 이걸 그때 가서 다시 끄집어내기보다는 미리미리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무언가 활동을 할 때 이런 전공 적합성에 관해서 이런 거를 질문한다고 하니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요러요러한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학교 생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면접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거고 그러면 입결을 보면 고려대학교 거를 갖다 놨는데 일단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고 학생들의 동무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입니다. 말 그대로 학업 우수예요. 그래서 고려대는 학업 역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교과가 조금 어설퍼도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게 쭉쭉 눈에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우수한 내신을 꽤 제대로 확보를 했다든지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을 확실하게 충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 조가 학업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그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조금 넘게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학생들이 이제 치고 나오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특목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만든 계열적 합평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수능 최저 기준도 미적용이에요. 왜요? 특목고 애들은 수능 커리큘럼대로 공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도 미적용하고 면접도 수능 이전에 봐요. 굳이 수능 이후에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는 특목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자연계도 70%. 그러면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고려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 교과냐, 종합이냐, 또는 논술이냐. 근데 우리 애는 이 자식 계속 밤새면서 공부해. 내신이 1등급이 여러 개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주력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잡고 이후에 계속 여기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추천받는 대학의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내신은 조금 교과 전형으로 추천받기엔 불리하다.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목표로 수능 공부도 중간중간에 시키면서 이제 비교과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입결 자료를 넣어놨어요. 종합전형 관련해서. 종합전형 관련해서. 2점대 초반도 보이고요. 1점대 후반도 보이지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다 일반고 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넣어놨던 거예요. 종합 학업우수형에 자사고가 20%, 특목고가 또 20여 %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입결을 보시게 되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내신을 확보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되죠. 적어도
2.0 안쪽으로는 들어와 줘야 돼요. 그리고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은 고등학교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내신은. 현재 2, 3학년 학생 기준으로. 요거는 계열 적합형입니다.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특목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3등급 때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걸 고지고대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종합전형 명칭이죠. 이것도 보시면 지금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4,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아요. 다 외고 애들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외고 애들이고 이것도 넣어놨어요. 경희대에서 아주 친절하게 발표를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새카맣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영역이 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인데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막 4, 5등급 때 진하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어문 계열 어설프게 지원했다가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과별로 요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어요.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고려대하고 다르게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숨통이 많이 트이는 대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전형. 이제 우리 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이제 지금부터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서울대 종합전형 서류평가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자, 중요한 그런 단어나 문구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서울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넓고 깊게 공부하는 게 명확히 보이면 뽑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특별한 과목에 막 이렇게 덕후들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목의 우열에 상관없이 공부 자체를 즐기는 애들. 뭐라고요? 즐기는 애들. 이상한 애들이죠? 즐기는 애들. 근데 또 한없이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애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넓고 깊어야 돼. 예. 그게 서울대에서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경험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이거를 써먹어 봐야 돼요. 본인이 공부한 거를 단순히 시험만 보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거나 뭐 문제집 풀거나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뭔지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죠.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적 호기심을 토대로 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를 서울대가 좋아한다.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부모님 중에 나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렇대요. 근데 서울대랑 사실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여기도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전 과목을 보고 있어요. 주요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걸 내신 성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신 성적으로. 성균관대 그렇다는 거고. 자, 경희대는 저희는 많이 따져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쫙 깨알같이 넣어놨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학업 역량이 40%고 진로 역량이 40%. 그러니까 나름 학업 역량도 높게 보면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교과목 이수하려고 열심히 이수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보고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물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희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애. 이제 그걸 뽑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자, 그러면 자, 이건 뭐냐? 이건 제가 상담해서 서울대 컴공 보낸 애예요. 개인정보라 거기 없어. 그래서 요거를 오늘 수업 메가스터디 오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차피 이걸 보시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특이한 애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잘 맞물려서 굴러가듯이 내신과 비교과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비교과만 되게 우월하게 잘했다? 심도 있게 했다? 안 뽑아요. 왜요? 내신 성적은 모든 비교과 활동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얘 거를 보면 자, 과학탐구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3학년 때 했는데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로 구현해 보기 위해 자 목적이 나오죠. 왜 했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돼.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는 탐구를 진행했대요. 뇌파를 분석했어. 그러면서 대부분 C계열 데이터 형태인 것을 파악했어요. 새로 안 거죠. 새로 안 거.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도출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추정도 해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 명확히 결과값을 찾는 자세가 훌륭하고 본인이 막 주장하고 막 이게 쭉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서울대 컴공 붙었거든요. 얘 제가 딱 생기부 보자마자 너는 무조건 써라. 넌 되겠다. 제가 확신을 가진 애예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1학년 때 수학이 원점수가 86점이었어요. 서울대인데. 수학 2등급이에요. 1학년 때 수학 2등급으로 시작했어요. 86점. 1학년 2학기는 88점. 이렇게 시작했던 애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서 굴러가듯이 활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는. 얘는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그다음부터 얘가 진로 활동단에 들어가 있는 탐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얘는 진로 선택 과목도 다른 학교까지 가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지가 주도적으로 가서 들어요.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수학에 대해서 더욱더 흥미도를 높이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되면 수학이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 그럼 얘 토탈 내신이 1.14거든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봤을 때 얘가 1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왜 했고 그 결과물이 어떻고 이게 얘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고 넓게 공부했는지가 얘 생기부 보면 명확히 보여요. 얘 생기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가 만약에 무언가 생기부에 채울 거리가 필요해. 근데 뭘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왜 했는지부터 써보셔야 돼. 생각을 해보라고 하셔야 돼. 그 활동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활동이냐. 뒤에 또 작품들 내가 또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랑 걔네들 거랑 비교해 보시면 느낌 빡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극과 극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이렇게 특정 학년 또는 특정 영역에만 그게 보이면 안 되고 군데군데 덕지덕지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좋아야 돼.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서울대 가기. 자, 이거는 들어갔지. 이건 제가 상담하는 애가 아니니까. 경희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서울대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경희대도 어느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식으로 생기부에 활동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라인,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친구 경희대도 보면은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고 근데 동아리 활동이긴 한데 물론 축약해서 발표는 했겠지만 결과물이 없어. 슬슬 무언가 한두 개씩 보이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자기주도적인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무언가 하나씩 이렇게 궁금증을 만들게끔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트 이런 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나름 괜찮아. 근데 한두 개가 계속 무언가 이렇게 눈에 걸리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요 정도면 경희대를 지원 또는 합격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 이건 동국대예요. 동국대 보면은 실험하는 그 수준이 조금 다르죠, 또. 탁구공 발사대 제작이 있거든요, 얘. 탁구공 발사대 제작하고 과학 시간에 배웠던 또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무언가 써먹는 게 나오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동국대학교를 지원 또는 합격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룹별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자, 얘네를 보시면 돼요. 얘네가 더 중요해.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것도 제가 실제 상담한 애들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애들 몰래 할 필요가 없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자제분들 생기부를 만약에 떼어봤어요. 떼어보셨는데 요러한 스타일로 쓰여졌다 그러면 빨리 자선책 찾으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시키시거나 빨리 자선책을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스타일의 생기부가. 자, 다 다른 애예요. 자, 얘 보면 조별 프로젝트에서 태양전지 풍차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대. 이건 작년에, 얘는 작년 12월에도 제가 언급했던 애예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기 생산 과정이 광전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안내자료 만들었어요.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대. 뭘 했는지는 몰라요. 실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보기 좋았어.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계획하고, 아스피린 합성 실험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애들. 생기부에.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계획했고요. 사전 실험 진행하면서, 자, 깨달은 게 뭐죠? 실험 세팅이 중요하다. 세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처합니다. 그 상태에서 만족을 못했죠.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멸치 해부 실험, 플랑크톤 관찰 실험, 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물벼룩 심장박동수 측정 실험, 양파 껍질 상파,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양파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거 애들이. 그 상태에서 바나나, 자꾸 바나나 사달라고 하면 약간 의심해 보셔야 되고, 브로콜리, 집에 사뒀던 브로콜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이 자식이 학교 가져갔구나.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보셔야 되고, 자, 혈액형 판정 실험, 적혈구 관찰, 삼투압, 이걸 다 했어요. 심지어 별자리 관측까지. 그러니까 물화생지는 웬만한 건 다 건든 거지. 이거는 이제 이 중에 걸릴 거야, 아마. 분명히 몇 가지 실험은 여러분들 자제분들 생기부 봐도 이거 걸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웬만한 건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자선책을 애 모르게라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러한 실험이 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안 나와 있잖아, 지금. 많이 했어요, 그거죠. 얘 봐봐, 얘. 다음인데. 건강 지킴이.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부스 운영하면서 참석한 학우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힐링 푸드데이 활동을 했대요. 병에 따른 처방 음식을 조사하던 중, 나름 좋죠? 병에 따른 처방 음식. 채소, 과일을 이용해 힐링 주스를 제공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주제 선정함. 여기까지는 일단 무난합니다. 근데 부스에 참석한 학우, 이게 잡아다가 온 거지. 가는 애들. 혈압과 혈당을 이제 측정하고 케일, 브로콜리, 치커리, 비트와 과일을 혼합해서 지옥의 맛의 주스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제공했어. 이렇게 이걸 다 섞어가지고. 그 중에 망고와 베리를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것을 확인하고 꾸준히 먹으라고 애들한테 겁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후에도 니네가 어디가 딱 걸렸어. 그래서 학우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했대요. 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재밌었냐? 그랬더니 재밌었어요, 쌤. 쥐야 재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지. 학교 다니기 재밌었지, 얘는. 얘 보세요. 또래 상담반. 조용하고 묵묵한 태도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임함. 나름 괜찮죠? 무난하게 시작합니다. 엄마와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어. 남자인데. 예. 그리고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점이 인상적임. 애한테 뭔 얘기를 해줬나 봐요. 지도 잘 못하면서. 감정카드를 통해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지를. 생각보다 아는 게 적어. 그걸 깨달은 거야.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하고 본인이 유일한 1학년인 점이 아쉬웠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원 모집에 힘쓰겠다고 함. 친구와의 상담 이후 책 읽은 제목이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 비밀. 이 또 어디서 또 이런 걸 갖다 읽었어 또. 또 읽는 책이. 이걸 읽고 학업 및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공감된다라고 함. 이렇게 끝나. 얘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학교 다니기 재밌냐? 그치? 재밌대.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재밌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걸 하니까 재밌지. 주스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활동이 만약에 1학년 끝나고 내년에 여러분들 자제분 생기부에 이런 뉘앙스로 무언가 나열식이라든지 마냥 재밌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무언가 학구적인 느낌은 안 들어. 그러면 빨리 자선책 세우셔야 돼. 빨리.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는데요. 고등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생들이 써가면
그대로 넣어주시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가안을 작성해 놓은 다음에 추가할 거를 제출해 내가 그거를 문맥에 맞게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줄게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원래는 학교 선생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의 이런 애들 이런 걸 어떻게 다 써요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초안을 준비해 가서 선생님.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비율로 보면 많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뭘 써서 제출해 생기부에 넣을 거리를 그러면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오히려 이건 거의 예방주사 느낌 아니겠습니까? 요게 더 중요해요. 요런 애들, 요런 수준의, 요런 내용의 생기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얘는 희망하는 학과가 생명공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활동해놓고 생명과학. 얘는 뭐겠어요? 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저렇게 골고루 다 해놨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심리학과죠. 근데 얘네 셋은 경쟁력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매우 뛰어났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영양소에 대해서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나는 식품영양학과를 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식품영양학과를 타겟으로 해서 더 탐구적으로 들어갔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다음 또 재미난 거리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갈리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붙는 애와 아까 그 서울대 걔랑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제분들하고 말씀 나누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진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오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뭘 들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생기부에 쓸 거리를 써오라고 하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 비교과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시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그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참고한 문헌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교과목 학습이라든지 진로, 여기서 말하는 진로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꼭 그 진로라기보다는 좀 당겨 잡아서 대학에 갔을 때 학과 선택과 관련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생기부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9월 달에 수시원서 접수하고 나서 1단계가 붙었을 때 2단계 면접 준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이제 겁먹고 면접 전형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면접 보는 그 전형들이 이론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는 정시 선발 비율을 거의 30% 수준으로 낮출 거예요. 그리고 수시에서도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하고 면접도 같이 실시하는 그러한 전형들을 지금 대학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포럼도 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왜? 조금이라도 우리 대학에서 뽑았을 때 휴학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우수한 학점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는 애들을 더 뽑기 위해서. 지금 휴학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수능 정시로 간 애들은 한두 문제 한 번 더 해서 두세 문제 더 맞추면 대학 레벨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 많이 뽑아놔 봐야 휴학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에 선발 비율을 더 늘릴 거예요. 2028이 되면.
그리고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걸어 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아유 그냥 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셔서 취할 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할 거 인풋 이거는 확실하게 좀 투입하시고 덜 투입해도 되는 거는 조금 힘 빼시면서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무언가 남은 이제 지금 4학기 남았죠? 이제 1학기 끝났으니까 5학기 중에 남은 4학기를 잘 보낸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원하는 결과물을 꼭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요거예요. 마지막 요건데 그때는 특색 있게라고 적었거든요. 요번에는 제가 조금 바꿨어요. 학생답게. 학자가 배울 학자 아니겠습니까? 배워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내신 성적이든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요 학생답게라는 말. 요거는 요 문구를 적어드려야 가장 가이드를 제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